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맡고 있는 연세산들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제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라는 주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상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바로 유명한 신경이죠. 좌골신경. 이 좌골신경은 왼쪽에 있는 신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앉을좌. 저희가 앉으면 궁둥이 뼈 있잖아요. 그 궁둥뼈 쪽으로 앉을 때 딱 맞닿는 신경이라 보시면 돼요. 그 좌골신경을 누르고 자극해서 마치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방사통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픈 양상의 통증이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요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자, 근데 이상근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확한 병명이 아닙니다. 야, 그럼 원장님이 뭐 이상근 증후군 진단했다고 말해놓고는 정확한 병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상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상근 증후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상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상한 사진을 하나 준비했죠. 이게 뭐냐? 바로 서양배예요, 서양배. 우리가 먹는 배는 동그랗고, 그죠? 이 배꼽 모양의 우리가 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양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상근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궁둥구멍근. 이상근이라고는 서양 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배 모양 근육이란 뜻이고, 이 어원조차도 바로 피리가 이제 서양 그 배라는 라틴어 기원이거든요. 그 형태를 한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은 층에 존재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면 만져지는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심부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의 근육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넓게 차지한 볼기근이라고 하죠. 글루테우스 막시무스라고 해서 대둔근이라는 근육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애플립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힙업을 시켜주는 가장 큰 운동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중둔근부터 시작해서 소둔근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반과 대퇴골두, 다리뼈죠. 이 넓적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힘줄과 가로지르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육 중에서 이 엉치뼈와 대퇴골두를 연결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이 피리포미스 머슬이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좌골신경 때문입니다. 이 좌골신경이 그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반드시 밑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고 좌골신경도 변이가 있어서 갈라지거나 모이거나 하는 조금씩의 변이는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이상근 아래로 지나간다라고 간주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이아틱 너브인 좌골신경이 요 이상근 주위에서 눌리게 되는데, 이상근 자체에서 눌릴 수도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봐봐요. 척추 협착증, 전방 전이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염, 이런 식으로 병명이 딱딱딱딱 붙는데, 이거는 무슨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상근 증후군. 자, 증후군은 신드롬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드롬이라는 거는 사회용어에, 시사용어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어떤 큰 현상을 설명할 때인데, 의학적으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증상들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한 가지 원인, 단일 요인이 아닌 경우에 병명에 준하여 붙이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의견들이 각각 달라서 어떤 선생님은 이상근 증후군은 사실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이상근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상 이상근 증후군은 존재하지 않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상근이 누르고 있는 신경의 이름은 뭐예요? 좌골신경이잖아요. 결국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건 좌골신경통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조금 더 우리 입에는 맞는지 환자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즐겨 쓰고 또 언론과 또 매체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병명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을 병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래서 존재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이 병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 병명을 많이 쓰지 않는 거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좌골신경통은 요통 이런 것처럼 증상명이자 진단명이에요. 그리고 이 좌골신경통은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의 1번 원인은 척추질환이에요. 근데 이 척추질환이 아닌 좌골신경통을 그걸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육성 좌골신경통이라고 방송이나 실제 임상 진료를 볼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이상근 증후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상명이면서 진단명인 좌골신경통이 좀 너무 포괄적인, 너무 넓은 개념의 의미를 갖다 보니까 이 뭔가 허리나 이런 데 문제가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 기능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 방사통과 일련의 이 증상들, 마치 딱 척추 증상과 같은 거죠. 이 증상을 하나의 병명으로 이야기하자 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생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3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래식 심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비전형적인 것부터 포함을 해서 요즘은 그 영역이 넓어지고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중요시 여긴 증상은 엉덩이 통증, 하지 방사통, 다리까지 쫙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좌골신경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쪽은 잘 해당이 안 돼요.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신경통의 양상이에요. 뭔가 저리고 아프고 날카롭고 근육통이나 관절통의 양상이 아니라 신경통의 양상을 보이게 되며 주로 편측성입니다. 빈도는 보고되는 바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제가 레퍼런스로 갖는 참고문으로 갖는 책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어서 0.3%에서 뭐 아주 크게는 6%까지 보고되는 병으로 매우 낮은 병입니다. 예. 자, 그래서 무엇을 또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냐면요, 영상검사로 진단이 안 됩니다. 야, 이것도 무슨 뜬금포 같은 이야기야 라고 보다가 듣다 보면 하실 거예요. 앞에는 뭐 원장님 병명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영상검사로 진단을 못한다니, 이건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많이 쓰는 검사들이 척추관절은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에요. 초음파, 그죠? CT, MRI, 대부분 가면 찍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근전도 검사까지. 근데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근전도 검사는 영상 진단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MRI든 엑스레이든 CT든 초음파든 찍어서, 자, 여기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보이시죠? 자, 이게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허리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시면 협착증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 보이세요? MRI.
여기가 신경이고 여기 까만 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뭐 디스크가 되었든 황색 인대가 되었든 뼈 조각이 되었든 누른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척추 질환뿐만이 아니라 뭐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관절을 보면서 자, 연골이 좀 찢어진 거 보이시죠? 많이 부어 있죠. 이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석회가 끼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근 증후군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어떻게?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근에서 신경이 눌린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했을 때에도 요추 3번, 4번, 뭐 5번 신경 뿌리병증, 천추 신경 뿌리병증, 혹은 자골신경통 이런 데까지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유추를 하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5번 신경 뿌리병증인 것 같다. 아니면 자골신경통인 것 같다. 근데 피리포미스 머슬, 그러니까 이상근 주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 같다.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룰아웃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상근이에요. 엉치뼈에서부터 대퇴골두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골반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희끗하게 지나가는 요게 자골신경통인데, 자골신경통이 아니라 자골신경인데, 지금은 이 이상근이 신경을 누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적으로는. 조금 더 사실상 MRI를, 이 엉덩이 질환을 많이 보는 병원은 MRI 기법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 좀 부은 걸 볼 수 있는 MRI에서는 약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은 레벨이 이상근 주위라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MRI로 확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리는 MRI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죠. 네, 특별히 눌리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럴 때 척추 질환과 여러 가지 질환이 모두 배제되었을 때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구별돼야 되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들을 다 구별을 해서 MRI에서 디스크도 없고 깨끗해. 그리고 골반에서도 배제해야 되고 감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없는 게 깨끗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정상이야. 완전히.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은 요즘은 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좀 뒤섞였어요. 그래서 감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병들이랑 막 섞이다 보니까 최초에 보고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갖고 그 의미도 확장이 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거는 척추나 관절 주위에서 생기는, 골반에서 생기는 주요 질환들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의외로 치료가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주위에서 신경이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나 물리치료, 스트레칭 등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포미스 머슬, 그러니까 이상근에다가 그 근육이 넓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직접 놔줍니다. 매우 간단해요. 초음파를 보고 놓을 수도 있고요. 시암 영상 장비를 가지고 조영제를 약간 사용해 갖고 근육을 확인한 다음에 놔줄 수도 있고요. 그냥 정말 블라인드하게 짚어서 놔드릴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 이상근 증후군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굉장히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둔부 진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해주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1, 2, 3번에서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경막외 카테터 시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1, 2, 3번으로 거의 다 가능한데, 이 자골신경이 워낙 길다가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우리가 MRI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지만 신경 뿌리병증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허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병이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치료가 잘 안 되면 카테터 시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가 이 레벨에서 거의 치료가 돼요. 수술적 치료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시행한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만일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개방형으로 절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잘 개선되는 경우를 본 적이 저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고, 일부 개선은 되지만 수술 이후에 유착오로 인해서 또 자골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고 그 리스크가 많아서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은 저는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상근을 확인한 다음에 일부 이상근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할 때에도 반드시 유발 검사를 해야 돼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상근 주위에다가 주사를 놔줘서 일시적으로라도 호전이 되는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각종 시술을 앞에 경막외 카테터 시술까지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그 굳은 살이 나중에 계속 두꺼워져서 또 자골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그 이상근 증후군과 같은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사질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을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 얼추가에서도 10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이 이상근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봐야 되지만 그냥 허리하고 이 골반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없으면서 아까 말했던 엉덩이와 하지방사통과 신경통의 양상을 가지고 있으면 진단하는 병이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 조금 짚어줘야 될 병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유사질환 중 하나가 자골대퇴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 자골신경이 이상근을 지나서 이 대퇴골두부와 자골뼈 사이에 있는 이 네모난 근육에서 낑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통증을 보이고 앉아있으면 아파하세요. 예. 앉는 거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 다리 쪽까지 뻗치는 증상이 생기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부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시술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병들도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증상과 경과가 비슷한 질환이 많고 이게 감별 포인트가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환자는 이렇고 저런 환자는 저렇다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감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골신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읊어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골신경은 4번, 5번, 천추 1, 2, 3번까지 여러 개의 신경 뿌리가 모여서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긴 주행 경로를 갖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이 척추에서 벗어나서 모이는 지점이 바로 이상근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근에서 신경이 압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자골신경이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힘줄과 구조물에서 눌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은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상근 증후군은 영상검사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이게 주요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후군에 가까운 병인데
여러 병명들을 모두 배제하고 나서도 환자가 이런 증상이 생길 때에 진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고요.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으로도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사나 이런 것들로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잘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도 시술 등을 통해 갖고 자골신경 전반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낫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증이 이와 관련된 유사 질환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골반 근력의 악화입니다. 그래서 골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